네, 안녕하십니까, 김벤치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 캐스퍼가 핫한데 캐스퍼 관련해서 이 두 경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사이즈, 또 실내 탔을 때 여러분들이 캐스퍼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예상보다 작았는데?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차 누구 차죠? 누구 차죠? 차입니다. 네, 저희 내무부 장관님 차인데 실내 한번 알아볼 거고, 이 차는 그냥 외관만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가시죠. 차 전면부 디자인 여러분 어떤가요? 이게 또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좀 대비되는 색깔이라. 그런데 차가 뒤에서 한번 좀 보시면 이 차는 좀 깜찍깜찍하고, 요건 이제 보통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소형 경차 박스한 카 있잖아요. 닛산 큐브, 그거의 소형 모델 같은 실내 공간을, 제가 키가 171 정도인데 요 정도 나올 정도로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가져간 게 요 차량의 컨셉이고, 요 차는 해치백이에요. 승용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좀 낮고요. 그다음에 차는 요 정도 높이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좀 있죠. 그래서 실내 공간이 두 차가 좀 많이 컨셉 자체가 다르다. 그런데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 두 차 모두 디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, 차 자체가 개발된 시점이 약 10년 전 가까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가 이런 방식으로, 이게 할로겐 램프로 이렇게 크죠. 요즘 나오는 LED가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이 헤드램프의 면적 자체가 좀 작잖아요. 그리고 이 차도 헤드램프가 되게 크고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. 풀체인지 된 요 모닝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미, 그런 걸 좀 강조하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측면에서 차를 봤을 때는 차의 전체적인 엔진룸 사이즈를 좀 작게 가져갔어요. 왜냐면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작은 것 같아요, 이 나온 면적이요. 요즘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를 이렇게 쉐입을 이렇게 가져가죠. 일체형으로 최대한 이 엔진룸 공간을 아예 밑쪽으로 최대한 줄인 걸로. 요거는 단차는 좀 졌어요, 이렇게. 그리고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면적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. 저 레이보다는 면적이 좀 있고, 요 공간이 좀 뒤로 뉘어져 있어요. 좀 길입니다. 측면부로 한번 가볼게요. 바디 컬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. 여기 보통 검정색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부식을 넣기도 하는데, 레이를 한번 보시면은 레이는 벌써 이 차 자체가 측면부에 볼륨감이 좀 있어요. 이 정도 허리 정도 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손잡이는 좀 밑에 있고요, 이쪽에. 그 다음에 벨트 라인도 좀 낮아요.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, 특히나 레이 특징이 이렇게 여는 방식인데, 저 반대편을 넘어가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 B필러가 따로 없는 게 특징이죠. 레이라는 차는. 반대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보시면은 요 레이는, 요거는 문을 이렇게 여는데, 요 차는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, 요걸 딱 당기면 뒤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안쪽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그런 컨셉으로 특수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차가 요 레이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요 휠 베이스가 좀 차가 되게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옆에 있는 차가 프레이드거든요. K3 정도 수준 되는 거잖아요. 휠 베이스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보시면 휠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거의 휠 베이스가 비슷해요. 그만큼 레이는 좀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차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캐스퍼에 들어간 것처럼 좀 깜찍깜찍하고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네요, 이런 부분이. 그리고 측면부에서 한번 쭉 차를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컨셉 자체가 A필러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요. 보시면 엄청 세워져 있죠. 저 모닝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뒤로 뉘어져 있잖아요. 좀 세단 느낌이 나도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릴 같은 경우는 레이는 이게 좀 막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그릴이 아예 전기차처럼. 지금 나온 캐스퍼도 대부분 많이 막혀 있잖아요. 조금 이제 뚫려 있긴 한데 좀 그릴 자체가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,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한번 뒤로 한번 가시죠.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전면부 헤드램프하고 디자인 컨셉 자체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좀 동그랗게 같이 가져가는 컨셉으로 잡았거든요. 레이도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동글동글하게 가져왔죠.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닝 있잖아요. 이 세대 모닝 바로 전 거하고는 좀 다르게 컨셉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그 스파크라든지 그런 차처럼 이렇게 좀 작게 해치백 느낌으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이렇게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는 차량의 도어의 그 파팅 라인하고 맞춰서 그냥 가져간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크게 막 각진 엣지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면, 캐스퍼라든지 저 레이 같은 경우는 좀 동글동글하게 가져가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럼 열어보면은 실내 트렁크 사이즈가 요 정도 됩니다. 아마 경차 캐스퍼도 이 정도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거든요. 측정을 한번 해보면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0cm. 그 다음에 폭은 약 100cm.
폭은 100c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좌우 폭은 100cm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경차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, 실제 캐스퍼의 폭 사이즈는 일반적인 그 경차하고는 좀 다르게 캐스퍼 좀 작잖아요. 그래서 아마 100cm 좀 더 적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, 한 90cm 정도, 아니면 95cm? 나중에 그것도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JA가 아니라 요거는 구형 모델이에요. 바로 전 모델.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2단 러기지 보드가 없어요. 여기에 원래 러기지 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. 캐스퍼는 옵션으로 들어가요. 러기지 보드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게. 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, 밑에만 이렇게 타이어 리페어 킷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. 차라리 저는 2단 러기지 보드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짐을 한번 실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갑니다. 보통 우리 이런 거 카트 많이 쓰잖아요.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달려있고, 그런 거 카트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캐스퍼도 이거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것도 짐을 한번 실어볼까요? 요 정도 느낌 듭니다. 장을 잠깐 보는데 못 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, 이렇게 단차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. 근데 캐스퍼는 생각보다 이 단차가 좀 위로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트를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 회전나는 회전점 있잖아요. 이 회전점이 캐스퍼는 좀 높다고 할 수 있어요. 그게 왜 높냐면, 차량을 평탄화하기 위해서, 좀 차량 평탄화가 안 되잖아요.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바뀌어 있어요.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해서 평탄화를 시킬 수 있는지. 이 차 같은 경우는 요거 위쪽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. 그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레버가 있어요.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표시해 있는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하면은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죠.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경차하면은 이 차에 누워서 갈 수 있진 않다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. 왜냐면 대부분 그래 왔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저 조석 시트도 아예 뒤로 백폴딩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으로 경차가 새로 나오게 되면은 모닝도 아마 새로 나올 수도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조석이라든지 백폴딩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것 같아요. 이미 이제 시트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개발이 돼 있잖아요. 왜냐면 이 차 레이가 바로 그렇죠. 레이가 조석이 시트가 완전히 백폴딩이 되잖아요. 그 메커니즘을 캐스퍼에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트렁크 공간에 한번 알아봤는데, 실제로 모닝이 경차인데 실내 타보고 실내 공간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서 캐스퍼인 경차가 실내에 제가 탔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탔을 때 어느 정도 느껴질지, 공간감이 그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1열에 제가 탔습니다. 전체적인 시트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래 제가 타는 위치로 좀 세팅을 해놨어요. 엑셀 밟는 위치, 브레이크 밟는 위치, 핸들의 위치를 이렇게 좀 해놨고요. 요랬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가 모닝이 들어갑니다. 주먹 하나 반 정도.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, 레이는 주먹이 거의 최소 2-3개 정도 들어가요. 그만큼 딱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컨셉 자체가 봤을 때 이 대시보드 보여지는 이 부분들이 세단처럼 요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멀어 보여요. 이 차가 해치백이니까 약간 승용차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앞에 후드 길이, 보닛 엔진룸 길이가 좀 짧아서 그렇지, 제가 가끔 타거든요. 이 차를 탔을 때 느낌은 SUV 이런 느낌보다는 세단을 타는 느낌, 그런 게 좀 강해요. 그리고 차량의 이 바닥 높이가 타고 내릴 때 좀 낮게 돼 있어요. 세단처럼. SUV는 좀 높거든요.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생각보다 편합니다. 캐스퍼는 실제로 어떻게 느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궁금하고, 레이도 실제로 최저지상고가 이 모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는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상태로 2열 공간에 가서 어떨지 한번 볼게요. 카시트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한번 볼게요. 운전석하고 조수하고 시트 전체적으로 위치를 좀 동일하게 가져놓고 뒷좌석에 탔습니다. 보시면은 무릎 공간은 하나 정도, 하나 반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. 뒤에 이 백보드 자체가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. 별로 이런 구조가 좋은 건 아니에요. 어쨌든 예전 차들은 많이 이렇게 백보드가 없었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. 충격했을 때 무릎에 상해가 되지 않도록 그게 있고,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오히려 가죽 같은 이런 인조 가죽으로 처리돼 있어서 등받이가 좀 세워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고,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 쪽으로 등받이도,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감싸는 맛은 없어요. 이 오너잖아요. 저희 와이프가.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닝이 조금 뭐랄까 작은 건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탈 때 어떻게 타냐면, 아내가 운전하고 만약에 제가 타야 된다, 애기도 있다 그러면 애기를 카시트에 앉히고 좀 뒤로 많이 밀게 돼요. 그렇게 하던가, 아니면 이거를 앞으로,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한 거거든요. 요렇게 하고 리클라이닝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요것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,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요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넓게 이렇게 타는 편이에요.
이렇게 탈 수가 있다. 이 모닝보다도 더 작은 차니까.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가 여기에 앉았을 때 이렇게 발이 여기에 닿는다던가 해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. 너가 여기 앉았을 때 불편한 적 있었어? 엄마가 여기 운전하거나 그럴 때? 불편하진 않았어? 아이가 불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. 아, 네. 저도 그냥 타는 데는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냥 모닝이. 캐스퍼는 뭐 가운데 요 정도 좀 뭐 없어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머리 공간도 보면은 머리 공간 1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탔을 때도 불편함은 없어요. 그냥 등받이만 좀 불편하거나 그렇지. 근데 등받이도 장거리 운전을 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뭐 장을 보거나 운전 주행거리가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좀 멀리 간다 그러면 조수석에 앉아서 조수석 시트를 등받이를 뒤로 이렇게 더 제껴서 하면 되니까 크게 불편한 점 없었어요. 그 요 차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게 좀 편합니다. 요게 2열에 열선이 이 차가 없는데 열선을 제가 튜닝을 해봤어요. 이렇게 이게 열선이 있는 게 겨울에는 확실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는 요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 방식의 기어 변속 레버가 요쪽에 붙거든요. 그래서 요쪽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. 왔다 갔다 할 수 있게요. 그래서 요런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캐스퍼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죠. 요런 방식을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나가서 마무리하죠. 제가 경차 모닝을 타봤을 때는 출력면에서는 뭐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첫 느낌은 그냥 타는데 크게 불편함 없고 대부분 도로가 평지기 때문에, 그리고 3인 가족이 타기에도 괜찮고 그랬어요. 그래서 캐스퍼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레이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타봤는데 벌써 지난주 얼마 안 됐네요. 그때도 타봤을 때 레이는 경차 탈 때의 느낌이 좀 달랐어요. 레이는 약간 승합차? 그런 느낌. 뭔가 차가 좀 높기 때문에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, 실제로는. 그래서 승차감은 좀 달랐다, 실제로.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, 캐스퍼도 제가 혹시라도 시승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는 레이하고 모닝을 비교했지만 실제로 경차에 대해서 어떤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, 저희 이 실제 오너께서 어떻게 이 모닝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. 모닝 타면서 불편한 점 없었어요? 없습니다. 아니,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. 가까운 거리 출퇴근용으로 좋으나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어지다 보니 연비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아, 연비 1.0 가솔린 연비가 이게 한 그래도 12 정도 나오는데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벤치였고요. 앞으로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